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가 이 금융이죠. 우리 책은 320페이지죠. 자, 일단 지난주에 했던 한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7개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두 개 구분이죠. 지분과 뭐 있습니까? 부채. 처음 공부하니까 있죠. 일단 이 안에 있는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된다. 이건 큰 의미가 지금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항상 보장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때에 따라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지분이고, 거꾸로 부채는 뭐 있습니까?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게 부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이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두 번째 보니까요. 이제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뭐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그래서 일단 고정금리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대출기간 내내 똑같은 금리를 간다 이 말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변동금리는 중간중간 어떤 금리 등의 변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변동금리에 대한 어떤 산출 공식은 좀 아셔야 됩니다. 항상 뭐 있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준금리에다가 개인의 신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무슨 금리가 있습니까? 가상금리 합의다. 이런 거 좀 아시고요. 자, 문제는 고정금리는 사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형성되겠다죠. 첫 번째 보니까 매년마다 원금 이자를 똑같이 낸답니다. 이게 뭐죠? 원리금 균등. 자, 점점점 원금 이자 이 금액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뭐죠? 원금 균등.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지금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저당을 잡았으면 이 저당이 뭐 있습니까? 넘어가죠. 이동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뭐라냐? 저당 유동화 제도죠. 그죠? 그래서 저당 유동화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맨 먼저 차입자가 있으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1차 대출기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가는데 문제는 1차 대출기관들이 돈을 다 빌려주면 결국은 뭐 있습니까? 유동성 위험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기관 돈을 빌려갈 수 있죠. 자, 그게 누구죠? 2차 대출기관이죠. 2차 대출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런 다음에 얘도 뭐 있습니까? 또 다른 누구한테 팔죠. 뭘 팔입니까? 채권이죠. 이 채권을 팔면 여기 있는 투자자가 뭐 있습니까?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 생각하면 분명히 채권을 살 거예요. 자, 때에 따라 1차 대출이 직접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자, 이때 보면 우리 채권이 종류가 분명히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주택을 통해서 저당 설정했답니다. 그게 뭐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된 거요. 응? 주택담보부 정권, MBS죠. 상업용 건물이 가지고 채권 발행했습니다. 이게 뭐죠? CMBS. 자산을 통해 채권 발행했네. ABS. 그죠? 이때 MBS는 다시 이게 또 다른 상품 구분되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MBB가 있고, 두 번째 MPTS가 있고, 요 둘 다 합친 게 요거지. 그죠? 그래서 MPT 뭐요? B. 그죠? 요걸 좀 더 수정 보완한 게 누굽니까? CMO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이외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네 번째 보니까 지분금융 중에 우리 특히 PF라는 게 뭐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뜻이 뭐야? 파이낸싱 돈을 빌려간다. 뭘 가지고? 프로젝트. 즉 사업에 대한 계획성.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결국은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보고 돈을 빌려간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리츠. 리츠란 말 뜻이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동산, 인베스트먼트, 투자, 신탁이지. 그죠? 그럼 결국은 부동산 투자 신탁은 다른 말로 내가 투자할 건데 부동산에 투자한다. 근데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 아시라고 지금은. 근데 이 말은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직접 투자합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이지.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츠는 회사가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을 했는데 리츠 회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요? 이게 무슨 회사?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 자기 관리 리츠죠. 또는 이 주식을 발행했는데 맡긴대 전문가한테. 이게 무슨 회사? 맡긴다. 위탁관리. 그 다음에 현재 기업이 보니까 뭐 있습니까? 자금 압박이 있어.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뭐 있습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빨리 회전할 수 있지. 기업이 회생할 목적이죠. 이게 뭐죠?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더라. 이렇게 마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뜻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 다음에 가서 구체적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결국은. 자, 그 이외에 한국의 부동산 금융에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했던 이런 뭐 있습니까? 한 6개 정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 테마 정도는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요. 이제 어디 하는가 하면 오늘 할 것은 책은 386페이지 갑니다. 386페이지요. 자, 1장의 제목이 뭐요? 부동산 이용. 요거는요, 15회 때까지 한 번 시험 나오고 그 이후는 시험 나온 적 없어요. 부동산 이용은.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개인적 생각이지만 1장에 있는 부동산 이용은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한 번쯤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395페이지 큰 3번. 이 지대와 관련돼 있는 이론은요, 매년 거의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매년.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대란 말 뜻이 뭐예요? 지대. 토지 사용 대가죠. 토지 이용 대가. 그러면 땅값을 뭐라 합니까? 땅값이 지가지. 지가. 지가는 결국 뭔 공식이 할인율 분의 뭐가 되는가 하면요, 지대가 되어진답니다. 자, 우리 아마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익률 공식은 가격분의 순수익이지. 즉, 가격 대신 우리 아마 전에 했을 때 투자분의 순수익이라는 용어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수익률분의 순수익이라고. 그죠? 같은 말이 뭐냐? 가격, 땅값은 수익률분의 순수익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익 같은 말이 뭐냐? 토지 이용 대가 지대가 되겠다. 그죠? 또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수익률, 할인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암기할 필요 없고 다만 할 것은 가격은 수익률분의 순수익, 가격은 할인율분의 순수익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거 묻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이 말입니다. 할인율, 즉 땅값이 올라가게 해서는 할인율이 어떨 때 올라갑니까? 이건 반비례관계죠. 그죠? 할인율이 떨어지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론 지대가 올라가면 땅값은요 올라가겠다. 그죠? 그래서 단지 할 것은 이 관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인율과 지가는 무슨 관계요? 반비례죠. 반비례. 자, 일단 이런 건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395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이 2번 지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자, 실제 중요한 건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397페이지요.
큰 3번 지대 이론. 예? 지대 이론.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두 개 있어요. 고전적 지대와 그다음에 쭉 가보니까 뭐 있습니까? 400페이지네. 네, 400페이지 도시지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고전 같은 말이 뭐냐? 고전 다른 말로 농업지대. 농업지대 반대가 뭐냐? 도시지대.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농업지대가 중요하지 도시지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일단 농업지대에 대해서 학자를 보는데 1번, 2번, 3번 마시면 돼요. 1번이 누구죠?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액지대요. 자, 2번 가볼까? 이 뒷장에 누가 있습니까? 티넨의 입지교차설 또는 뭐 있습니까? 위치지대. 위치지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죠?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자, 우리 항상 이론 자체 나오면 절대 있죠. 내용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있지.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이론은. 그러니까 첫 번째 차액이란 말 뜻이 뭐예요? 뭔가 빼준 거지. 빼준 게 지대래. 응?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입지교차 같은 위치지대인데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 말 뜻이에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마르커스의 절대라는 것은 모든 땅이, 즉 반드시 지대 발생한다 이거예요. 네? 반드시.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하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모든 땅의 지대는 반드시 발생한다. 뭐라고 설명한 게 다른 말로 절대지대. 자, 해보자고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자, 지대 공식 이거요. 토지 사용 대가. 지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 곡물 가격,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가 결국은 쌀 한 가마니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생산비가 있지. 자, 번역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은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마 이제 1월부터 뭐 있습니까? 필기노트 나오니 그거 다 있으니까 그거 적지 말라고 그냥 설명을 자꾸 들으시라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차액. 자, 차액 설명합니다. 곡물 가격의 생산비 차이가 뭐라고? 그 말이 말뜻이. 뭔가를 빼준 게 지대야, 지대.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여기에 다른 말로 차액 지대인데요. 요걸 설명한 게 누구라고? 누구예요? 리카도. 그러니까 리카도의 차액 지대 그냥 그대로 보시라고. 곡물 가격의 생산비 차액이 지대가 되어진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T는요. 여기다가 뭐 있으면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습니다. 운송비를 더 포함시킨 거야. 운송비를 더 포함해서 뭐 있습니까? 얘는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해서 위치지대설이라 설명합니다. 보통 입지교차설 쓰기도 하는데 입지교차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말 대신 위치지대란 말을 훨씬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튀넨이 설명한 거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럼 일단 설명 이제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 뭘 파악할 목적입니까? 지금 우리 제목이 뭐요? 그러니까 지대는 뭐 때문에 발생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궁극적 목적이 핵심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지대 원인 자체가 뭐냐? 어떤 것 때문에 지대가 발생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일단 뭐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여기 있는 공식을 통해 한번 봐보자고. 그럼 실제 보니까 요 리카드는 뭐 있어요? 요까지 이제 공식이에요. 요까지. 그러면 지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곡물 가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산비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원주나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큰 차이 있을까? 네? 있을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곡물 가격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거지. 그럼 결국은 얘가 비슷하면은 이 지대의 원인 자체는 누구 때문에? 그렇지, 그죠?
그래서 생산비 또는 같은 말이 뭐냐? 요걸 다른 말로 비옥도. 그죠? 비옥도 차이가 뭐냐? 곧 이게 지대가 되어진다. 라고 쓰겠다. 그죠? 한 번 더. 또 갑니다. 이 말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위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게 요거 세 개 중에 누구예요? 이제 목적, 요거 파악할 목적이지. 그죠? 자, 위치와 밀접한 관계는 누굽니까? 운송비지. 그래서 그럼 실제 저 시험은 이게 다예요. 우리 아마 T냉 관련돼 있는 말 또는 뭐 있습니까? 니카드 관련된 설명이 꽤 많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요. T냉의 위치 지대마다 이거 하나 기동 소부합니다. 실제는 굉장히 복잡해.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사실 할 필요 없는 거야.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지금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대 파악할 목적이지. 뭐 때문에 지대 발생한 그 차이라고. 그래서 요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뻔한 거거든요. 요거 딱 시험 냈어. 얘 딱 시험 내면요. 틀린 말 이거 나온다고. 얘하고 누구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근데 이 니카드는 운송비를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요걸 딱 내는 순간 틀린 말 요거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얘 설명한 순간 틀린 말 이거 나올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돼. 다른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문제에서. 비록 우리 책에 설명이 꽤 많습니다. 그거 다 하지 마라 이겁니다.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뭔가 하면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 책에 설명된 건 요걸 설명해서 옆에 계속 어떤 옆에서 스포트 보조해 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니 이를 쭉 달 거 아니에요. 그건 항상 뭐 있으면 중요한 건 메인이 중요한 거지 엑스트라가 분명히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 개론 과목은 중요한 핵심적인 메인이 뭐냐 요거 아시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 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네. 요거부터 할게. 니카드부터. 자, 그럼 가만히 보니까 니카드는 뭐 있습니까? 토지는 비옥도가 차이가 있는 거지.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설명 자체가죠. 그래서 토지는 분명히 비옥도 차이가 있으니까 등급에 대한 차이가 있다. 1등급지,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점점점 등급이 달라진답니다. 등급이 달라진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쌀 한 감을 만드는데 생산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각각의 등급마다 토지에 주어진 양은 100담보, 즉 100마디기씩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각 등급마다 이 토지를 곡물을 생산하는 양은 최대 100가마씩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둡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각각에 있는 등급마다 쌀 한 가마니 만드는 생산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옥도가 좋은 것만큼 생산비가 절감되겠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등급지는 쌀 한 감을 만드는데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이렇게 등급이 비옥도가 나빠질수록 훨씬 더 이 생산비는 많이 든답니다. 이런 참고로 등급이 좋은 거, 비옥도가 좋은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우등지, 나쁜 걸 말하냐? 열등지란 용어 쓴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기본 전제가 3개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항상 뭐든지 곡물의 생산량은, 공급량은 수요가 필요한 양까지만 공급을 만들어주게 있어. 무조건. 필요 이상의 공급량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항상 뭐 있으면 이 곡물을 생산할 때 생산비가 제일 싼 1등급지부터 먼저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곡물 가격은, 쌀 한 가마니 가격은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의 생산비가 곡물 가격이 되어진답니다. 이런 기본 전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만약에 곡물 수요가 150가마, 50가마죠. 50가마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사용되는 등급 몇 등급이냐? 1등급지지. 그죠? 1등급지 최대 생산량이 100가마니까 1등급지는 이용해도 충분히 이건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죠?
이럴 때 곡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묻거든. 현재 1등급제 있는 생산비가 얼마요? 그래서 현재 곡물 가격은 8만 원 되어진다 이거요. 그럼 이때는 뭐 있습니까? 과연 지대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라는 건데 분명히 지대 공식은 뭐라 했습니까?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 쌀 한 가마 만드는 뭐요? 생산비 차이지. 그럼 현재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얼마요? 그죠? 8만 원 되지? 1등급제 있는 생산비 얼마요? 지대 얼마요? 0이지. 그죠? 한 번 더. 자, 곡물이 150가마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1등급제 이용하고도 부족하지. 1등급제 최대 생산량 얼마요? 그러니까 부족할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2등급제가 갈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에 있는 생산비가 곡물 가격이니까 현재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이 2등급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곡물 가격은 10만 원 열에 바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럼 현재 1등급제 생산비 얼마요? 차이가 얼마지? 여기에 지대야. 2등급 생산비 얼마요? 10만 원이지. 뭐 지대 얼마요? 0이지. 우리 항상 뭐든지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에 있는 토지를 말하냐 이게 한계지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0인데 현재 이 상태는 2등급지가 한계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까요? 250가마 정도 필요합니다. 사용되는 등급 몇 등급지가 이제 이용해야 됩니까? 1등급지 이용하고도 2등급 이용 부족하지. 그럼 결국 몇 등급까지? 자, 이때 곡물 가격 얼마 이제? 얼마? 현재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 몇 등급? 3등급이지. 3등급에 있는 이 곡물가 얼마요? 그럼 1등급지는 생산비 얼마? 그 차이 얼마요? 그게 지대. 2등급 생산비 얼마요? 그 차이 얼마요? 3등급지는 얼마요? 지대 얼마? 0이지. 그런 결과 한계지 몇 등급? 이런 논리를 사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뭘 하고 생각하면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지금. 저 말 나왔던 이유를 아시라고. 봐보세요. 아니, 왜 똑같은 등급인데, 그죠? 똑같은 등급인데, 어떨 땐 지대가 없어, 어떨 땐 지대가 2만 원, 4만 원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냐. 결국 보니까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 한계지지. 얘보다 비옥도 좋은 그 차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차이가 뭐요? 차이가 지대지. 그죠?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비옥도 생산비 차이가 지대가 되어진다. 그 말을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안 되면 저기 있는 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요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산비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면 다른 말로 차액이란 말은 곡물 가격의 생산비 차이. 그러니까 생산비 차이, 비옥도 차이가 뭐라고? 지대가 되어진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풀어 있죠. 뭐라 있는가 하면은 여기 뭐 있습니까? T는 딱 보니까 느낌상 얘는 독일 사람 같아요. 느낌상. 그죠? 자, 봐볼게요. 이제 다시 보세요. 원래 이 T는요, 독일에서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대평원인데, 여기 보니 뭐 있는가 하면요, 이 마을이 있는데 수장농들이 여기 있는 땅을 갖다 뭐 있습니까? 경작에서 여기 마을이 있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봐보세요. 일단 T는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겁니다. 자기 땅을 보니까 저기 집에 있는 땅을 보니까 비옥도는 같더라 이겁니다. 실제 보니 자기는. 그래서 결국은 T는 뭐냐 비옥도는 동일하다라고 설명한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수장농들이 어떤 땅을 갖다 임대들었을 때 A 땅, B 땅, C 땅 어떤 땅을 훨씬 더 선호하겠습니까? 네?
동네 마을이 있는데 이 농사 짓는 수장농들이 주로 어떤 땅을 훨씬 선호합니까? 왜 A 땅 선호합니까? 결론 그 말이죠. 자, 비용도 같단 말은 생산비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근데 농작물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만들어진 농작물을 이렇게 가져간답니다. 근데 이게 마을인데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이게 도시 된다고 이게. 그래서 도시 안쪽으로 이동한다 가정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이 이 도시 안쪽 가는 운송비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이 도시 안쪽 가는 운송비 차이 있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뭐라 하냐? 얘는 지대가 되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입니까? 따라서 특징을 보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특징에선 도심 건교는 운송비가 어떻게 해요? 많이 됩니까? 적게 됩니까? 적게 들은 만큼, 자, 이 적지 오죠? 적게 들은 만큼 지대는요? 지대 비쌀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것만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죠? 뭐 지대가 비싼 만큼 토지가 집약적 이용되어집니까? 저방적 이용되어집니까?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생각하세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원주시 건교에 보니까, 건교에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벼농사를 심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경작할 수 있는 채소등을 많이 심습니까? 채소등을 많이 심지. 왜 그랬습니까? 지대가 비싼 만큼 높은 지대를 주기 위해서 그만큼 토지가 집약적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설마 시험에서 도심 건교에는 쭉 해서 분명히 장난치면 치를 건데 조방적 이용되어진다라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건 야비한 거예요. 다만 이렇게 이거 항상 맞는 말 나온다고 이렇게 말한 게 누구라고? 그게 중요한 거게. 이렇게 말한 게 T낸이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칼막스의 누굽니까? 절대지대죠. 아니, 액면 그 자꾸 번역하시라니까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그 지대는 절대 반드시 발생한다. 모든 땅에. 이 끝이야. 그럼 왜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발생할까? 이게 중요한데.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있습니까? 개인한테 토지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되죠? 되죠, 그죠? 자, 현재 땅이 부족합니까? 땅이 남아돕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지주가 지대를 요구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이 땅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지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 어떤 상태에서 땅이 현재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지주가 그 땅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지대를 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 자체가 뭐니 물었을 때 개인에게 토지가 뭐 있습니까? 소유권이 인정되는 소유권이. 그러니까 사유화가 인정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다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미리 결론 가볼게요. 이때 뭐 있는가 하면 과연 한 개지에 지대가 존재할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가볼게. 니카드는 현재 지대가 0인가 한 개지입니다. 이 상태 한 개지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지. 이 지대 발생합니까? 안 하지. 이 상태 한 개지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 지대 발생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니카들은 한 개지라는 것은 마지막 이용되는 땅으로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뭐 했습니까?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다 있대. 모든 땅에. 그러니까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으면 얘는 한 개의 지대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는 거예요. 모든 땅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책에 설명 진짜 많죠?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그래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설명이 진짜 많은데 그거 싹 버리시고 있죠? 깔끔하게 보면 딱 정리하시라고요. 뭐 거기에 한계점, 문제점 등등등에 대한 설명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지 알 것은 요것만 알고 있어. 그래서 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뭐 더 이상 딴 건 볼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 개만 좀 정리할게요. 400페이지. 400페이지. 자, 확인학습. 확인학습. 자, 그 중에서 다는 하지 말고요. 4번, 5번 두 개 할 거예요. 자, 확인학습 4번 가볼게요. 마르크스 나있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있습니까? 응? 어떤 거요? 소유자, 토지를 소유한 자체. 이게 핵심이지.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간 제대 발생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뒤에 뭐 또 보니까 한계제도 지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읽어보시면서 키워드 뭐요? 비역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말은 우등지, 멸등지 차이인데 요거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뒤에 뭐 있습니까? 따라서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가 뭐냐 지대다. 보세요. 자,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자, 현재 보니까 잠시만요. 곡물이 250가마 정도 필요하대요. 한계지 몇 등급? 그럼 3등급 요거 3등급 아닙니까? 요때 있는 생산 요거지. 그죠? 1등급 생산 얼마요? 요 차이가 뭐라고? 그 말이 현재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안에 설명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 키워드만 갖고 가시라고. 됐죠? 자, 다른 건 그냥 버립니다. 간단하게. 자, 쭉 넘어갑니다. 도시지대 뭐 설명이 뭐 쭉 있지만 가감하게 넘어갑니다. 예, 404페이지, 405페이지 그냥 넘어가자고 지금은. 자, 넘어가서 이제 저는 어디 가는가 하면요. 407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개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개발로 보니까요. 매년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한 3개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일단 개발론 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제 컨트롤 먼저 공부하세요. 자꾸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는가 하면요. 이 제목 자체를 좀 컨트롤 자체를 보셔야만 나중에 내가 공부하기 좀 편하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개발은 지금 쓰고 있는 개발은요. 이러면 절대 있죠. 동네 슈퍼점을 만들 목적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 쇼핑몰, 대형 아파트 있죠. 이런 걸 만들어줄 목적을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의 핵심이 이거예요. 과연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 개발업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집을 사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 봐야 됩니까? 응? 그걸 먼저 하셔야 돼. 제목이 뭐야? 그럼 누구 입장? 어? 부동산 개발을 한다 이거지. 그건 누구 입장인지? 그렇지. 철저히 이건 집을 짓는 건축업자, 개발 입장에서 봐야지 이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보는 시각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만 나중에 나왔을 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요, 이거요. 우리 크게 이제 책은요, 아마 우리 책에서 4개 파트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개발은 분명히 장기간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분명히 개발 과정 순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개발 과정이 총 7단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4단계 있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4단계가 뭐냐? 여기에 다른 말로 타당성 분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개발은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동산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이 대해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개발 과정을 좀 보시고요.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자, 좋다.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할래? 개발 방법이 있어. 근데 우리 보통 개발 방식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뭐요? 국가요, 국가. 그래서 국가에서 한다. 이게 뭐냐? 공영 개발이고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당연히 중요한 것은 민간 개발 방식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항상 뭐든지 이 말 되겠습니까? 전국토를 하루빨리 모든 걸 개발시킨다. 이 말 되겠습니까? 이건 뭔가 앞에 있을 것 같아. 그지? 항상 뭐 개발과 반대 요거 2개를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느 게 훨씬 더 좋은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하는데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보니까 이제 보존적인 측면이 더 우선인데 더 중요시 됩니다. 자,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원주시 외곽지역에 그린벨트 묶었다. 보존이죠? 묶었을 때 그 지역, 그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손해보겠지. 그죠? 그 손해보면 반드시 국가에서 뭐 해줘야 돼?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런 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TDR 이란 게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가 있어.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이제 수험서는 개발료는 이렇게 딱 3개가 하나, 둘, 3개 중에서 보통 2개는 기본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책은 보니 여기다 한 개 더 추가시켰는데 공간 구조 이론이 있습니다. 책은 크게 4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건 매년 시험 나올 것이고 하여튼 요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요. 시험 낼 때 요걸 내놓고 있죠. 요거 내놓고 이런 말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단락 끊어서 보시라고. 요거 하나 따로 자꾸 띄어서 보셔야지. 이걸 전체를 하나 묶어서 보시면요. 괜히 머리만 복잡하지 큰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보니까 이렇게 크게 4개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공부할 게 4개 파트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죠? 자, 그래 보시고 일단 좀 쉬었다가 거기 있는 부동산 개발을 다시 볼게요.